정부가 시민단체와 야당의 정보 공개 요구에 잇따라 입을 닫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정보를 여가부와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윤미향 의원은 숨진 쉼터의 소장의 상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쉼터 소장이 과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해당 소장을 소환한 적도 없고 소환할 계획도 없다라고 밝혀서 도대체 그의 죽음 이면에 어떠한 연유가 있는지와 관련돼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의 유품 중에 마포 쉼터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 메모가 발견됐는데 지인이 이걸 발견해서 제보를 한 모양이에요. 정의원 기부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가 발견이 된 겁니다. 사실 숨진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압수수색 때 우리 수사관이 불러준 거다. 왜냐?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에 쉼터에 도착했는데 쉼터 관계자가 문을 안 열어준 겁니다.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 왔고 정당한 법을 집행하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자 변호사가 올 때까지 열어줄 수 없다라고 쉼터 관계자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거 변호사 오면 전달해달라라고 수사관의 이름과 번호를 불러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여성이 고인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압수수색은 변호인의 협의하에 이루어졌고 압수수색 팀과 여성과의 접촉은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고인을 조사한 적도 출석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메모장이 지금 논란인데 그 이유는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언론의 취재가 고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검찰 수사관의 이름과 번호가 남긴 쪽지가 발견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거 봐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고인이 뭔가 의미를 담아서 남긴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전혀 아니다. 압수수색에 협조 안 한 것이 오히려 쉼터 측이다. 문을 안 열어줘서 번호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마포 쉼터의 소장께서 극단 선택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지금 정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검찰이 과도한 수사, 거기다 압박감, 그리고 뭐 언론의 과도한 취재, 그런 이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소장이 극단 선택을 한 것이냐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쪽지가 논란이 된 거죠.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미 숨졌을 때 밝혔었지만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고 또 조사를 하겠다고 나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따라서 전혀 이번 수사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면서 수사관에 연락처가 적혀 있는 건 그야말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압수수색 당시에 연락처 남긴 거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인데 역시 이제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미스테리한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마포 쉼터 소장께서 44살부터 그 쉼터를 맡아서 지금 올해 한갑이 될 때까지 16년간 소장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애 상당 부분을 이 운동, 그러니까 위안부 운동에 바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 좀 부정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실 이 사건의 어떤 핵심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뭐 수사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경찰에서도 계속 도대체 마지막 통화자가 누구였을까 그리고 한 12시간 동안 차량에다가 전화를 놔두고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인의 죽음, 물론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규명도 경찰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요. 의문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인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마침 고인의 휴대전화가 고인의 차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의문입니다.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이 정작 휴대전화는 차량 안에 두고 자택에 들어갔던 겁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쉼터 소장 휴대폰 포렌식 12시간의 부재 무슨 일이? 지난 6일 오전 10시 35분 A씨가 파주 자택으로 귀가했고 12시간 후에 전 동료가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를 한 건데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집 안에서 휴대전화는 차량에 있었어요. 왜 휴대폰을 차에 두고 귀가했는지도 의문이고 경찰이 포렌식을 하는 이유는 이 고인이 생전에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행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 경위 추정 단서를 적었는지 여부가 과연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유서 형식의 메시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완료했다. 분석 끝나는 대로 마지막 통화자 등을 직접 조사할 것이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그래서 휴대폰이 중요하군요. 지금 오늘날에는요, 핸드폰이 사실은 내 삶의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핸드폰을 보면, 어떤 사람의 핸드폰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요. 누구와 통화를 갖다가 했느냐.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문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카톡이나 여러 SNS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검색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시다시피 12시간 동안 그 돌아가신 고인께서 차 조수석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이 이렇게 붕 뜬 거예요. 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 내가 핸드폰을 차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발신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는 없지만 나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문자가 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단서는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기사를 갖다가 보니까 이미 포렌식은 다 끝났는데 그 포렌식 한 결과 데이터 양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대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양을 갖다가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분이 12시간 이전에 통화를 갖다가 했겠지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조사를 갖다가 해보겠다. 이 이야기인 거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서부지검의 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검에서는 이러이러한 그 이유로 내가 연락처를 갖다가 남겼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그 고인한테 연락을 하는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를 갖다 해서 통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전화만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지도 사실 궁금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아마 이제 고인의 사생활에 포함되는 것들은 공개는 안 되겠지만 그 적어도 고인이 어떤 그 경위로 해서 이러한 그 선택을 갖다가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적어도 수사기관 내에서는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